도시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농촌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일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경우 귀농 귀촌 의사가 없다는 대답이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의료, 교통 등 생활 환경이 불편하다, 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진 농촌. 2019년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미래는 값비싼 주택가격 탓에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촌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자들의 경우 농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독거노인과 노인 돌봄 같은 복지 문제를 비롯해 의료시설 접근성, 교육 문제 등이 귀농 귀촌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95.7%. 농촌 환경 개선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농촌의 고민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어 복지, 의료, 교육, 교통 등 다방면에 걸쳐 농촌 생활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면 농촌 인구 증가는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농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충남 공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3대가 살아가는 김성민 씨 가족. 매일매일 출근하는 김성민 씨는 아침마다 먼 운전길이 피곤할 법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타고 있어서인데요. 굳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도로를 누비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종종 새로 나온 영화를 즐깁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시간은 단 1초. 영화 한 편이 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교육도 스마트폰 VR로 손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파종, 관리, 수확은 인공지능 AI에 맡기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넓은 단독주택에서 쾌적한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관리비 걱정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 상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집 지붕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크게 절약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AI를 이용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합니다. 그의 아내 이지선 씨는 웹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를 내려받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병행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장도 보고 직접 살아갈 때는 공유 택시를 이용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박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 팔찌로 맥박과 호흡,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스마트 팔찌는 갑자기 맥박이 멈출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여 119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병원 이송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오후에 정기검진차 병원에 갈 때면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호출합니다. 시내에 위치한 작은 병원에 도착하면
도심 대형 병원 의료진의 원격 화상 진료가 이어지는데요. 개인에 대한 모든 진료 차트 정보는 클라우드의 철저한 보안에 따라 저장되어 있어 어느 병원에서도 빠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시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수가 도시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농촌이 IT 기술을 통해 편리하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녀 김채은 학생은 농촌의 장점을 살린 창의력 교육을 통해 재능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각 농촌 환경에 맞게 로컬 푸드, 지구과학 등의 교육 콘텐츠를 직접 실험, 실습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의 각종 체험 활동을 유튜브에 올려 직접 방송도 진행합니다. 또한 화상교육을 통해 국내 대학은 물론 해외 유명 대학의 각종 교육과정까지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맞는 특별 교육 콘텐츠로 도심의 교육이 더 이상 부럽지 않은데요. 이 모든 변화는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 팔찌, 스마트 온도 습도 조절기 등에 적용된 기술은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IoT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가리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병원 장비에 적용된 기술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모방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생활 여러 장치에 적용되면 더 정교하게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휴대폰, SNS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증강현실, 앱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장소의 경계를 뛰어넘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며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할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기계적으로 학생 수에 따라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교육 환경에 그나마 있던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의 유입은 더욱 어려워지며 있던 주민도 떠나게 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이기에 가능한 특색 있는 창의적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IT와 연계해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노인층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도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병원마다 따로 보관 중인 개인의 병원 기록을 하나의 클라우드나 앱 형태로 통합되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수입니다. 그러한 정보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함으로써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이 도심보다 취약한 농촌에서는 공유 택시, 자율주행차 등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모바일 택시 호출앱, 수용 응답형 교통체계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병행 확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스마트한 일상이 가능해지도록 무선 방송 시스템, 광대역 통신, 모바일 통신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이용 면에서는 태양광이나 지역의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도시에 비해 소홀하기 쉬운 농촌의 치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심 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 홍수, 산사태 등에 대한 스마트 안전 통보 예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아지는 농촌의 변화. 그 시작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지는 농촌. 그 내일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